선배시고요. 참 옛날에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동지들이 있는 곳을 자백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시고 막 정기 고문, 그때 기억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 그때 보안사 분실로, 시경대공 분실로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같이 찾아다니면서 울고 밤에는 유임을 만들어서 호소문 돌리고 이랬던 기억이 선연합니다. 그 정도로 참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에는 신한국당 시절인데 가실 때 제가 참 통화됐으면 말렸을 텐데, 근데 워낙 부지런하시고 정열적이시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잘 안 맞을 것 같은 정당 안에서 적응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집념, 이런 거 제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분을 다 채웠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국가 정책인데 우리 경기도하고 너무 관계가 깊어서 혹시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도지사 하시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비판하거나 또는 어떤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몇 번 있습니다. 네.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성공단 문제든지, 우리가 대북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양묘장 문제나 평양에도 우리가 돼지 기르는 축사, 양돈 문제나 또 벼를 기르는 농업 지원 시설, 보건소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이렇게. 4년 전에 남북 교류 공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는 참여정부 때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죠. 네. 활발한 민간 교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 같은 정부가 허가한 또는 정부끼리 하는 협력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될 때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 아래에서 경기도와 평안도 또는 황해도와의 교류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경제 협력 사업을 공약하셨는데 이루어진 거 한 개도 없죠, 지금. 아닙니다. 지금 개성의 양묘장이 9헥타르 잘 자라고 있고, 거기 우리 태양열 전지를 이용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묘장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남북 축구 교류도 하고 있고요. 축구는 지금 우리 청소년 축구 같이 와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새는 못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경기도와 북한과의 교류 사업은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지사 재임 전반기에는 잘 됐고 후반기에는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 김문수 후보님 잘못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비핵 개방 2000 이래가지고 북한 보고 너희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도와줘서 국민소득 3,000불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그거 북한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진도 안 나갈 거다. 그랬더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년 반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고 핵 문제도 해결 안 됐고 지금은 천안함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시끄러워지고 무슨 금강산 사업도 중단되고 개성 사업도 위협받고 있고 지금 남측 자산이 다 동결되고 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은 통일부 대변인이 나와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 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북 정책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파주와 고양, 의정부 이런 쪽의 경기 북부 접경 지역들은요, 남북 관계의 개선 없이는 어떤 발전도 장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저께 경기 북부 가셔가지고 또 경기 북부 발전 얘기를 하셨던데 이렇게 휴전선 근처가 긴장이 감돌고 모든 교류가 다 막히고 지난번 대통령이 서로 김정일 위원장하고 사인했던 이 서해안 평화협력 특별지역 임진강하고의 모래도 퍼내서 서로 같이 쓰고 해주항부터 시작해서 행주까지 연결되는 이 협력 벨트를 만들어서 서해안 시대를 열어나가는 이것도 전부 다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고양 파주 의정부 이 동두천 일대에 이르는 이 북한과 가까운 이 경기 북부 지역은 발전할 길이 없다, 앞으로. 이게 제 판단인데 혹시 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씁니다. 우리 남북 관계는 과거 역사를 보나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적화 통일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이 안보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이 튼튼한 국방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와 협력이 강화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것은 맞고요. 예. 다만 남북 간의 교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사실 그런 비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로 천안함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경색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실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할 때도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저는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신 지 지금 27개월 지났거든요. 네. 이제 다음번 대통령 선거 시작되면 거의 임기가 끝나는 셈인데 네. 지금 한 2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까지. 네. 그러면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초기라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것은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보는 것이고요. 네. 저는 경기도의 발전 전망을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정책이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것은 뭐 제가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들에 대한 시기심, 김대중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그런 1차 정상회담의 업적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했던 제2차 정상회담의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기심이 동력이 되어서 무슨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경기 북부 지역의 북쪽으로 철도도 연결하고 도로도 연결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수도권 규제 완화나 세종시 문제 가지고는 대통령을 막 그냥 들이받는 이런 김원수 지사께서 의외로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으신 게 아닌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인가요?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국방 안보 부분에서 과거처럼 이 햇볕 정책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정도 이걸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의 정책과 좀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방 안보를 우선으로 하면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건데 사실 교류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사실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 우선 통일부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강화를 해서 탈북자 문제나 대북 관계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국민들 교육도 하고 통일 교육 이런 것들에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통일부 있는 공무원들을 경기도 파견도 받고 상당히 탈북자를 또 우리 경기도 공무원으로도 9명 채용도 하고 이래서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북 정책 문제를 거론한 것이 지금 안 그래도 도내 균형 발전 문제 나올 때마다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사이에 격차나 이런 거 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양평, 가평을 가보면 뭐 강원도 어느 산골이나 다름이 없고요. 동두천, 문산 이쪽으로 가보면 정말 70년대 영화 찍는 세트장에 나오는 것 같은 장파리, 금파리 때 면소재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70년대 그 시간여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파주 쪽이 교화 중심으로 해서 일부 LCD 단지하고 전에 손학규 지사 시절에 해놓은 업적이 있어서 그나마 파주가 조금 발전을 하고 있고 고양시는 이제 뭐 139 중심으로 해서 또 문화산업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139와 남파주 교화 일대 그 LCD 단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확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북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50초 남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중국 대륙 횡단철도로 북한하고 사업을 잘해서 연결되었더라면 이쪽은 한쪽으로는 서해안 쪽으로 진출하는 서해안 경제시대의 좋은 요충인 동시에 북으로 대륙으로 연결돼서 대한민국이 이 섬나라처럼 돼 있는 이것을 벗어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우리 경기 북부로서는 정말 수십 년 만에 반세기 만에 찾아온 기회였는데 이것을 이명박 정권이 그냥 다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의 안위와 발전과 도민의 행복, 미래를 책임진 현직 도지사께서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시지만 10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임기를 다 보내셨다는 것은 저는 좀 슬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또 했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김문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천안함 관련해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전에는
그건 법을 제시든지 뭐 기례든지 어뢰든지 뭐 소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의 그 의뢰의 추진체도 다 발견이 됐고 이렇게 전부 다 과학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에 의한 도발이다, 테러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지 어떤 그 천안함의 그 사건 원인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보시고 좀 생각이 바뀌셨는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북잠수정이 의뢰로 타격해서 침몰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육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저도 군복무를 했던 사람인데 또 제가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즘 지하벙커라고 말하는 그 상황실 거기 이 통제 시스템도 다 가보고 안보 관련 회의에도 참석해보고 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그런 해군이 아닙니다. 그 적이 접근을 해서 NLL 남쪽 10km 넘는 남쪽까지 접근을 해서 의뢰를 쐈는데 소나를 다 이 음향 탐지기를 다 갖추고 있는 이 초기함이 그걸 인지도 못하고 그냥 얻어맞고 그리고 침몰되고 나서 적이 빠져나가는데 그 잠수정을 링스 헬기도 있었고 거기에는 그 다음에 고속정도 5척이나 그 속초호에 딸려 있었는데 그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그냥 새떼한테 포격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 저의 그런 그 군복무를 했던 대한민국 남자의 생각으로는 그건 또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라서 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근데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도 세계 1위고 조선 관련한 학문도 세계 1위고 또 이번에 조사한 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또 스웨덴, 영국 전문가들이 다 참여했고 민간과 군이 같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증으로서 그 천안함의 함수, 한미 그리고 생존자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80명 이상 생존자가 또 있고 많은 그 물증이 결정적인 물증이 또 추진체가 다 나왔고 북한의 글씨부터든지 과거부터 축적된 모든 데이터를 보도록 일치했는데 이 소위 말하면 그 범인의 지문도 나오고 모든 혈흔도 나오고 다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이 과학적인 수사 자체를 완전히 못 믿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국민이 상식의 눈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지금까지 정부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오늘 군 합조단의 발표, 정부의 입장 이것을 보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저희 국민의 정부 때 서해 교전했지만 승전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무무대양함 그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싸우지 않고 이겼죠.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북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형법에 따르면 그 NLL이라는 적전지역, 군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경계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 자랑하듯이 발표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겠죠. 네. 지금 북이 이렇게 도발해서 기습적인 테러를 했는데 그러면 테러가 일어났는데 테러 분자를 욕하지 않고 왜 당신이 그걸 못 지켰느냐 이렇게 대통령을 욕하는 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북한을 두둔하는 친북적이면서 반정부적인 이런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칼기 같은 경우도 다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왔는데 김현희가 자백도 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건 칼기 폭파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이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는데 지금 같으면은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고 국민이 단결해서 북의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책임 있는 경기도지사로서 또 주요한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실 거 아니냐. 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이 정부의 국방 안보에 관한 걸 못 믿겠습니다. 지금 북이 그런 줄 몰랐습니까? 121 사태, 김신조 사건, 그 다음에 아웅산 사태, 그 다음에 서해의 몇 차례의 교전, 그리고 북이 우리를
만약 타격하려고 한다면 해안포 아니면 잠수정이다. 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바로 그런 상대를 상대하라고 해군이 있는 겁니다. 육군이 있고. 우리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정전협정 상태 아닙니까? NLL은 해상 분계선이고 사실상 그것은 적전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대를 마주하고 경비를 하라고 임무를 맡긴 게 군인데 그 임무 수행을 못해서 세계 해전사에도 드물 정도의 참패를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정부에서 오늘 제시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부의 모든 발표가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합조단에 나와 있는 그분들부터 군법회의에 넘어가야 됩니다. 직무태만, 직무유기, 그리고 적전 상황은 전시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매듭 지어주시고요.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 받습니다. 저는 우리 유시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유 후보께서는 마치 규제를 완화하면은 좀 안 된다. 또 규제를 막아야 지방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셔서 경기도를 발전시키려면 이 규제 문제를 부딪히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유시민 후보의 지금 입장이 도지사로서 어떻게 이 경기도 규제 문제를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자,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죠. 예,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인데, 그냥 단순하게 경기도 어려운 거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 철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경기도민들이 박수 쳐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몰아대고 계시죠? 김문수 후보님이. 근데 양심을 걸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만 생각하면 됩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만 잘 벌면 그만입니까? 직원도 생각해야죠. 세금 많이 내서 국민들 함께 사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경기도지사, 서울시장도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가 그렇습니다만 모두가 내 이익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경기도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기도지사도 경기도의 일꾼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공직자거든요. 양심을 걸고 오로지 지방이야 죽든 말라 죽든 비틀어 죽든 경기도 규제만 완화하면 최고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지사 되셔서 대한민국 발전에 과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자, 보충 질문해 주시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만 잘 돼야 된다 이건 아니겠지만은 경기도지사는 기본적으로 경기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반영하고 대변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고요. 그래서 각 지역이 그 지역에 따라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경기도가 일자리를 전국 일자리의 76%를 만들었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일자리가 생겨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일자리를 국내에서 구할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 잘못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비핵 개방 2000 이래가지고 북한 보고 너희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도와줘서 국민소득 3천을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그거 북한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진도 안 나갈 거다. 그랬더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년 반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고 핵 문제도 해결 안 됐고 지금은 천안함 문제 때문에 좀 더 시끄러워지고 무슨 금강산 사업도 중단되고 개성 사업도 위협받고 있고 지금 남측 자산이 다 동결되고 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은 통일부 대변인이 나와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 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북 정책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파주와 고양, 의정부 이런 쪽의 경기 북부 접경 지역들은요. 남북 관계의 개선 없이는 어떤 발전도 장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저께 경기 북부 가셔가지고 또 뭐 경기 북부 발전 얘기를 하셨던데 이렇게 휴전선 근처가 긴장이 감돌고 모든 교류가 다 막히고 지난번 대통령이 서로 김정일 위원장하고 사인했던
이 서해안 평화협력 특별지역, 임진강하고의 모래도 퍼내서 서로 같이 쓰고, 해주항부터 시작해서 행주까지 연결되는 이 협력 벨트를 만들어서 서해안 시대를 열어나가는 이것도 전부 다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고향 파주 의정부 이 동두천 일대에 이르는 이 북한과 가까운 이 경기 북부 지역은 발전할 길이 없다, 앞으로. 이게 제 판단인데, 혹시 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씁니다. 우리 남북 관계는 과거 역사를 보나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적화 통일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이 안보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튼튼한 국방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와 협력이 강화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것은 맞고요. 예. 다만 남북 간의 교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사실 그런 비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로 천안함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경색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실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할 때도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저는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신 지 지금 27개월 지났거든요. 네. 이제 다음번 대통령 선거 시작되면 거의 임기가 끝나는 셈인데 네. 지금 한 2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까지. 네. 그러면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초기라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것은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보는 것이고요. 네. 저는 경기도의 발전 전망을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정책이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것은 제가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들에 대한 시기심, 김대중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경기도의 안위와 발전과 도민의 행복, 미래를 책임진 현직 도지사께서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시지만 10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임기를 다 보내셨다는 것은 저는 좀 슬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또 했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같이 네. 노력합시다. 질문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천안함 관련해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전에는 그건 법을 제시든지 뭐 기례든지 어뢰든지 그건 뭐 소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의 그 의뢰의 추진체도 다 발견이 됐고 이렇게 전부 다 과학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에 의한 도발이다, 테러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지 어떻게 그 천안함의 그 사건 원인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보시고 좀 생각이 바뀌셨는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북잠수정이 의뢰로 타격해서 침몰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육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저도 군복무를 했던 사람인데 또 제가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즘 지하벙커라고 말하는 그 상황실 거기 이 통제 시스템도 다 가보고 안보 관련 회의에도 참석해보고 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그런 해군이 아닙니다. 그 적이 접근을 해서 NLL 남쪽 10km 넘는 남쪽까지 접근을 해서 의뢰를 쐈는데 소나를 다 이 음향 탐지기를 다 갖추고 있는 이 초기함이 그걸 인지도 못하고 그냥 얻어맞고 그리고 침몰되고 나서 적이 빠져나가는데 그 잠수정을 링스 헬기도 있었고 거기에는 그 다음에 고속정도 5척이나 그 속초호에 딸려 있었는데 그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그냥 새떼한테 포격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 저의 그런 그 군복무를 했던 대한민국 남자의 생각으로는 그건 또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라서 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근데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도 세계 1위고 조선 관련한 학문도 세계 1위고 또 이번에 조사한 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또 스웨덴, 영국 전문가들이 다 참여했고 민간과 군이 같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증으로서 그 천안함의 함수, 한미 그리고 생존자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80명 이상 생존자가 또 있고 많은 그 물증이 결정적인 물증이
또 추진체가 다 나왔고 북한의 글씨부터든지 과거부터 축적된 모든 데이터를 보도록 일치했는데 이 소위 말하면 그 범인의 지문도 나오고 모든 혈흔도 나오고 다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이 과학적인 수사 자체를 완전히 못 믿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은 국민이 상식의 눈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지금까지 정부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오늘 군 합자단의 발표, 정부의 입장 이것을 보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저희 국민의 정부 때 서해교전했지만 승전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무무대항함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싸우지 않고 이겼죠.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럽니다. 이 정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부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형법에 따르면 그 NLL이라는 적전지역, 군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경계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 자랑하듯이 발표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겠죠. 네. 지금 북이 이렇게 도발해서 기습적인 테러를 했는데 그러면 테러가 일어나는데 테러 분자를 욕하지 않고 왜 당신이 그걸 못 지켰느냐 이렇게 대통령을 욕하는 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북한을 두둔하는 친북적이면서 반정부적인 이런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칼기 같은 경우도 다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왔는데 김연희가 자백도 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건 칼기 폭파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이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는데 지금 같으면은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고 국민이 단결해서 북의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책임 있는 경기도지사로서 또 주요한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실 거 아니냐. 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이 정부의 국방 안보에 관한 걸 못 믿겠습니다. 지금 북이 그런 줄 몰랐습니까? 121 사태, 김신조 사건, 그 다음에 아웅산 사태, 그 다음에 서해의 몇 차례의 교전, 그리고 북이 우리를 만약 타격하려고 한다면 해안포 아니면 잠수정이다. 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바로 그런 상대를 상대하라고 해군이 있는 겁니다. 육군이 있고. 우리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정전협정 상태 아닙니까? NLL은 해상 분계선이고 사실상 그것은 적전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대를 마주하고 경비를 하라고 임무를 맡긴 게 군인데 그 임무 수행을 못해서 세계 해전사에도 드물 정도의 참패를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정부에서 오늘 제시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부의 모든 발표가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합조단에 나와 있는 그분들부터 군법회의에 넘어가야 됩니다. 직무태만, 직무유기. 선배시고요. 참 옛날에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동지들이 있는 곳을 자백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시고 막 정기 고문 그때 기억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 그때 보안사 분실로 시경대공 분실로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같이 찾아다니면서 울고 밤에는 유임을 만들어서 호소문 돌리고 이랬던 기억이 선연합니다. 그 정도로 참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에는 신한국당 시절인데 가실 때 제가 참 통화됐으면 말렸을 텐데 근데 워낙 부지런하시고 정열적이시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잘 안 맞을 것 같은 정당 안에서 적응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집념 이런 거 제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분을 다 채웠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국가 정책인데 우리 경기도하고 너무 관계가 깊어서 혹시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도지사 하시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비판하거나 또는 어떤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몇 번 있습니다. 네.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성공단 문제든지 우리가 대북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양묘장 문제나 평양에도 우리가 돼지 기르는 축사, 예. 양돈 문제나 또 벼를 기르는 농업 지원 시설, 보건소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4년 전에 남북 교류 공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는 참여정부 때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죠. 네. 활발한 민간 교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 같은 정부가 허가한 또는 정부끼리 하는 협력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될 때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 아래에서 경기도와 평안도 또는 황해도와의 교류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경제 협력 사업을 공약하셨는데 네. 이루어진 거 한 개도 없죠, 지금. 아닙니다. 지금 개성의 양묘장이 9헥타르 예. 잘 자라고 있고 거기 우리 예, 태양열 전지를 이용해서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도 하고 양묘장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남북 축구 교류도 하고 있고요. 축구는 지금 축구 우리 청소년 축구 같이 와서 그렇죠. 하고 이렇게 있어요. 요새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새는. 그러니까 양돈도 이렇습니다. 하고. 경기도와 북한과의 교류 사업은요.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지사 재임 전반기에는 잘 됐고 네. 후반기에는 안 됐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 그런 1차 정상회담의 업적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했던 제2차 정상회담의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기심이 동력이 되어서 무슨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경기 북부 지역의 북쪽으로 철도도 연결하고 도로도 연결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나 세종시 문제 가지고는 대통령을 막 그냥 들이받는 이런 김문수 지사께서 의외로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으신 게 아닌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인가요?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국방 안보 부분에서 과거처럼 이 햇볕 정책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정도 이걸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의 정책과 좀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방 안보를 우선으로 하면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건데 사실 교류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사실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 우선 통일부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강화를 해서 탈북자 문제나 대북 관계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국민들 교육도 하고 통일 교육 이런 것들 해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예. 통일부 있는 공무원들을 경기도 파견도 받고 예. 상당히 탈북자를 또 우리 경기도 공무원으로도 9명 채용도 하고 이래서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북 정책 문제를 거론한 것이 지금 안 그래도 도내 균형 발전 문제 나올 때마다 네.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사이의 격차나 이런 거 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양평, 가평을 가보면 강원도 어느 산골이나 다름이 없고요. 네. 동두천, 문산 이쪽으로 가보면 정말 70년대 영화 찍는 세트장에 나오는 것 같은 장파리, 금파리 일대 면소재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70년대 그 시간여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파주 쪽이 교화 중심으로 해서 일부 LCD 단지하고 전에 손학규 지사 시절에 해놓은 업적이 네. 있어서 그나마 파주가 조금 발전을 하고 있고 고양시는 이제 139 중심으로 해서 또 문화산업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139와 남파주 교화 일대 그리고 LCD 단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확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북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50초 남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중국 대륙 횡단철도로 북한하고 사업을 잘해서 연결되었더라면 이쪽은 한쪽으로는 서해안 쪽으로 진출하는 서해안 경제시대에 좋은 요충인 동시에 북으로 대륙으로 연결돼서 대한민국이 이 섬나라처럼 돼 있는 이것을 벗어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우리 경기 북부로서는 정말 수십 년 만에 반세기 만에 찾아온 기회였는데 이것을 이명박 정권이 그냥 다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